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1월 마지막 주말이에요. 네. 한 달이 후딱 지난 것 같은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 한 달 동안 많이 지키셨나요? 예,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웠나 봅니다.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11개월 남았으니까 한번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계획 잘 지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클릭 베스트 컷 씩씩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정말 영하 20도를 육박하는 정말 강추위였거든요. 그런 피해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예, 인천의 예단 포항인데요. 예, 역시 말씀하신 대로 최강 한파가 찾아왔었죠. 네. 거기를 이제 우리 사진부 드론 팀이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은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서 보던 상황하고 많이 다른데 마치 장난감처럼 보이죠, 배들이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인천 그쪽 바닷가인데 사실은 논란이 되기도 했던 사진입니다. 그 네티즌들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달았는데요. 바다가 어떻게 얼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게요. 바다가 아니다. 강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여기는 바다가 맞고요. 바다가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갯벌에 이제 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은 그것도 바닷물이죠. 근데 그게 소금물이 얼 정도로 매우 추웠다 이런 그 사진인데 네티즌들은 뭐 거짓말이다 했는데 여기서 한번 밝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아주 상당히 위험하게 되는데요. 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드론은 아무래도 배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너무 추운 경우 갑자기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조정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게 되면 드론이 떨어지는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위험함이 있었는데 그런 걸 감수하고 뭐 아시죠? 저 최재구 씨가 있는 우리 드론 팀이 네. 촬영을 했습니다. 이 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한파 때문에 울릉도도 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길이 통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고립됐던 적도 있었죠. 예, 한 일주일 동안 눈이 한 137cm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릉도 뱃길이 한 8일간 끊겼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이 울릉도를 가는 배가 강릉이나 포항에 서 있는데 이제 겨울에는 이제 관광객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기상악화 문제 때문에 포항에서 울릉도만 가는 여객선만 운행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보통 여객선의 이제 운항 기준이 이제 풍소가 12에서 14, 초속 12, 14인데 그다음에 이제 파고는 2.5인데 이게 통제가 될 정도면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해 가시죠. 네. 네, 울릉도 전체가 거대한 눈더미에 파묻혀서 사람이 삽으로 눈을 치우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장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복구에 최대 열흘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발이 쪼르르 나열돼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사람이 누워서 자고 있네요. 이거 무슨 사진이죠? 네, 뭐 지금 앞서 보신 사진도 있지만 지난 한파 때문에 비단 뭐 울릉도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이 제주공항의 모습인데요. 아까 드론 얘기도 했지만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그만 드론도 날리기가 힘든데 비행기는 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죠. 제주공항이 통제가 돼서 거기에 이제 발이 묶인 한 뭐 관광객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누워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여러분들 많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뭐 말하자면 북새통이었죠. 근데 네. 이렇게 차분하게 신발이 정리된 모습이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짠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나열된 신발이 좀 더 마음에 와닿았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상 초유의 항공기 운항 중단 사태가 났는데요. 이제 폭설과 강풍으로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부터 운항이 중단됐죠. 그래서 여기 뭐 묶인 체류객들은 어쩔 수 없이 노숙자 신사가 됐는데요. 갑자기 숙소를 구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근처의 식당들, 가게들은 식품이 이제 바닥이 나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좀 화를 냈다고 해요. 이제 자연재해로 이제 공항이 이렇게 폐쇄되면 물론 그런 의무는 없지만 네. 어느 정도 이제 편의 제공은 항공사 측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제주공항은 언제 정상화된 거죠? 25일 이제 정오부터 활주로를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해서 그 오후 2시 48분에 첫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을 하고 뭐 이제 27일 한 6시 오전 6시까지 한 413편 정도의 항공기가 계속 그 이제 체류객을 날렸는데요. 네. 거기에 체류객이 한 9만 7천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계속 이륙을 해서 지금 그 체류객들을 다 뭐 서울이든 아니면 국제선에서 다 이렇게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눈과 강한 바람, 시야 장애 등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단 한 가지만 있어도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데요. 이번 제주공항은 이 세 가지 요인이 모두 영향을 미치면서 사상 초유의 공항 50시간 폐쇄 조치가 취해졌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김홍걸 씨가 문재인 전 대표와 귓속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 이번에 김홍걸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지금 재밌는 거는 이 동교동계 자장격인 권노갑 전 상임 고문하고 뭐 이제 비서실장, 영원한 비서실장이라고 말해지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이제 동교동계 인사가 대거 탈당을 한 가운데 지금 그 DJ의 그 삼남이 홍걸 씨가 이제 입당을 해서 이게 뭐 말하자면 뭐 적통성에 논란이 되는 것처럼 그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홍걸 씨는 이제 입당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정신인 통합과 단결을 지키기 위해서 뭐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화답을 하듯이 이제 전 그 문재인 대표는 뭐 이제 대단히 상징적이고 소중한 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DJ의 통합과 단결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어렵게 입당을 결정했다고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야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에도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도 만나서 야권 연대 통합을 논의했죠. 예, 그 전 문 대표가 25일에 이제 그 심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을 했죠. 근데 그 회동한 이유가 이제 범야권 전략 협의체 이제 구성 문제 등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뭐 합의를 했는데 심 대표가 지난 20일 그 정권 교체 연합 논의를 이제 범야권에 제시하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화답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심 대표는 이제 뭐 안철수 의원 등 다른 그 야권 그 주요 주자들과도 어떤 뭐 물밑 접촉을 하면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평당원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2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후 353일 만인데요. 당분간 휴식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만났습니다. 예,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그 통합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에 합의하고 그 발표하는 자리에 그 윤여준 그 창준위원장이 지금 그 사회를 아주 교묘하게 지나가고 계신데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상당히 어떤 뭐 우연히 잡힌 거지만 아주 상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뭐 정치적인 멘토였죠. 그러다 다시 결합을 했는데 지금 야권이 발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아주 고민스럽게 보이는 것 같은 모습이라 아주 재밌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의원이 만나서 통합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래도 앞으로 이 갈 길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각자 이제 독자 창당을 하기로 했다가 뭐 어떤 뭐 이권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물론 이쪽에 다 원하는 건 원내 교섭단체에 좀 힘을 받는 건데 좀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분의 성격이 너무 다르죠. 네. 약간 중도적이고 약간 진보적인데 이런 걸 어떻게 잘 하느냐. 그다음에 더 이제 큰 문제는 이렇게 다른 당이 두 개 모였을 때 과연 이제 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죠. 공천룰. 네. 이런 거를 정하는 거가 아마 가시밭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사람은 이제 안철수 대표론을 얘기하면 안철수 의원의 너무 사도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천정배 의원이 큰 어떤 중심적인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건 호남 지역에서의 민심 이반을 막고 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는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크색으로 도색된 보트 위에 같은 색 또 핑크색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성 4명이 타고 있네요. 이거 어떤 사진이죠? 예, 지난 25일 이제 호주 케언즈에 그 여성 조정팀이에요. 이 조정팀이 이제 케언즈 도착한 사진인데 그 뭐 핑크색 하면 아마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핑크 리본 그렇죠. 운동이 뭐 예, 떠오르는데요. 핑크 리본 이제 그 여성 유방암 관련 그런 캠페인이죠. 물론 결국 이분들도 그런 자성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신 분들인데 한 257일 동안 태평양을 횡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6명이 같이 한 건 아니고 여기 보이시면 이게 4인승인데 네. 이제 4명이 타서 이제 2명이 교대로 이제 2시간씩 배를 저어서 이제 하루 종일 배를 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구역은 3구역을 나눠서 했는데 뭐 잠깐 뭐 그 하와이 어느 섬에 이제 식품을 좀 얻기 위해서 네. 잠깐 머문 거 빼고는 그 배에서 모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4인승 보트로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했다는 건데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여성으로서는 또 최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무동력으로 간 거니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거의 뭐 너무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가 뭐 음식 올려놓으면 저절로 익고 물은 여기다 배에다 물을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바닷물을 타령을 해서 먹고 그다음에 뭐 이제 간단하게 초콜릿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최초고 세계로는 6번째인데 그 김승진 선장이 그 자신의 요트를 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 뭐냐고 하면 저쪽에서 어떤 배가 나타나면 두근두근거렸다고 그래요. 그 적도 이럴 때 지날 때 해적 같은 경우도 네. 있었고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이제 바다에서 씻을 겸해서 수영을 할 때 갑자기 저쪽에서 상어가 와서 갑자기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랬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고래나 흑상어 이런 거를 만나서 위험한 순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인 한 1억 원 정도의 성금 모인 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군인과 유방암 환자들을 돕는 그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케언스에서 가족들과 상봉한 당찬 이 여성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면서 이 여행이 끝난 게 슬프기도 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푹 잔 뒤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다라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럼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굴비 세트가 놓여 있는데요. 여기 좀 눈에 띄는 게요. 수협 참굴비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협 프리미엄 참굴비가 200만 원이에요. 근데 굴비가 2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프리미엄이라는 단어 하나 차이로 금액이 이렇게 뛰나요? 원래 뭐 굴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비싸기도 한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쪽에 있는 프리미엄이 아주 크긴 크네요. 근데 굴비가 크다고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지금 설 요즘에 되면은 뭐 지인들이나 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을 이제 보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얘기가 되는 게 이 설 선물도 그 양극화가 지금 심해졌다고 합니다. 뭐 빈부격차가 심해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뭐 한우, 굴비, 인삼 50만 원 이상 또 과일로 치면 과일이 한 15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상당히 비싼 거죠. 네. 그런 걸 프리미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런 저가도 많이 판매가 증가했는데 이 프리미엄급은 더 많이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매출이 증가한 거니까 물론 가격이 비싼 거라서 더 많이 오르겠죠.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설 선물마저도 양극화가 되니까 뭐 이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이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설 명절이 다가오면 또 굉장히 바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택배사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번 설 명절을 대비해서 단단히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올해 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을 거고 언제부터 될 거고 네. 언제 미리 준비하시면 뭐 빨리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한 총 4천만 박스를 예상하고요. 하루 평균 한 350만 박스 수준을 예상을 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단위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택배 회사분들이 힘드신 게 뭐냐면 주로 이제 빨리 배송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아침, 그러니까 밤부터 그다음에 아침까지 이거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보면은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힘든 일인데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한 25에서 30% 가량 늘어난 수치니까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예측을 하는 게 또 강추위도 이런 증가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추우니까 직접 뭐 가는 것보다 온라인도 요즘에 온라인 잘 돼 있으니까요. 또 그런 걸로 이제 직접 해서 주문 거래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네. 이제 택배 회사들은 이제 완전히 설 대목이니까 뭐 택배 기사라든가 차량을 추가로 투입을 하고 뭐 이제 본사 직원들까지 현장 지원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뭐 말 그대로 뭐 특별 수송 시스템을 전화해서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 관계자들은 뭐 항상 하는 말이죠. 뭐 집중 기간을 피해서 미리 하면 뭐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설을 앞두고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한 기업이 화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되돌려주지 못한 선물을 반송센터에 보내면 마음만 받고 선물은 되돌려드립니다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뒤에 회사가 택배비를 부담해서 이 선물한 사람에게 돌려보내준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정말 쾌거를 이뤘습니다. 8회 연속이죠. 그렇죠. 올림픽 본선 진출. 이게 네, 세계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기록이죠. 8회 연속, 그러니까 뭐 거의 개근상을 받은 거죠. 뭐 학교 다닐 때 개근상 되게 중요한 건데요. 우리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8회 연속. 근데 이 기록이 왜 대단한 거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가 7회 연속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시아하고 이탈리아는 유럽은 이제 축구를 잘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브라질도 떨어지는 거가 다반사지만 네. 어쨌든 8회 연속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기록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뭐 카타르에서 이제 23세 이하 경기인데요. 여기서 3위 안에만 들면 이제 그 다음 이제 브라질로 가는 브라질 올림픽 출전권을 이제 획득하는데 그 카타르와의 그 4강전에서 3대 1로 저희가 승리를 했죠. 권창훈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환호하는 장면입니다. 네. 카타르에 지금 출장 가 있는 윤동진 기자가 지금 취재한 사진인데요. 이 축구 사진 볼 때 보면 그거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선수들이 누가 골을 넣을지 모르는데 그걸 잘 잡는다든가 아니면 헤딩하는 순간을 어떻게 잡는다든가. 네. 궁금하네요. 어떻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헤딩하는 순간을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보면 헤딩한다 하고 찍으면 그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이 헤딩을 할 것 같구나 하고 미리 그 사람 따라가서 누르기 시작해야지 그 장면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측이 아주 중요한 거죠. 아, 저 선수가 어떻게 할 거다. 그런데 이런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환호하는 장면은 뭐 힘든 게 뭐냐면 여러 선수가 막 섞이게 되면은 누가 넣는지 모르게 돼요. 근데 어떤 선수가 더 옆에서 좋은 환호를 만약에 다른 선수가 옆에서 막 환호를 해요. 그럼 순간적으로 아, 저 선수가 넣구나. 저 선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러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죠. 네. 그래서 그건 잘 봐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운도 있고 그 공의 흐름을 잘 봐야 되거든요.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측하는 게 찍으세요. 미리 눌러야지 보고 누르면 늦는다는 거. 예. 어쨌든 그런 기자들도 축구에 대한 좀 감각이 있어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선수를 취재를 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이번 결승전에서의 상대는 누구죠? 네, 숙명의 라이벌전이죠. 예, 뭐 이제 잠시 후에 오늘 밤 11시 45분에 이제 결승전이 열리게 될 건데요. 네. 한일전입니다. 이미 한일전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선수들도 각오가 대단합니다. 뭐 이번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선수들도 지금 뭐 올림픽에 출전이 다 예정이 된 상황에서도 한일전은 꼭 이겨야 그걸 한다는 떠나서 마음이 강하죠. 번외 경기죠. 네. 이건 이겨야 된다, 무조건. 만약에 제 생각이지만 그 지금 올림픽 8회 연속을 그 해놓고 나서 한일전에서 만약에 뭐 엄청나게 어이없이 패했다. 그러면 여론이 아마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네. 뭐 다행인 거는 지금 좋은 뭐 흐름을 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 2014년이라든가 2012년에서 다 한일전에서 저희가 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첫 동메달을 따면서 일본을 이겼죠. 그다음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28년 만에 우승을 하면서 한일전에서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좋은 흐름대로 가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 대표팀 신태용 감독이 4강전 직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 축구 팬들이 한일전을 아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멋진 축구를 해서 동아시아 축구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우리 대표팀 선수들 좋은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한 기자, 오늘 살펴본 사진들 중에 베스트 컷을 뽑는다면요? 예, 오늘 베스트 컷으로는 뭐 제주공항 아까 사진 있었죠. 뭐 흔히 나왔던 사진들보다 정돈된 모습이 오히려 더 짠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그러한 점에서 이번 주는 그 사진을 베스트 컷으로 선택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한파와 폭설의 여파로 일부 농수산물 도매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도와 육지를 오가는 운송수단이 며칠간 올스톱되면서 제주에서 생산하는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네,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요. 서민들의 마음까지 추워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클릭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